한때는 누구보다 자존심 강했던 시어머니. 그러나 단 하루 가족 앞에서 던진 술잔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숨기고 싶었던 아들의 불륜, 집안의 비밀, 그리고 며느리의 반격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던 그녀는 결국 가장 치욕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끝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65살이죠.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우리 도현이가 드디어 전무로 승진했거든요. 42살의 대기업 전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도현이 말이야,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라고 하더라고. 사촌 언니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보였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흐뭇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정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38살의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수준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아, 도현이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우리 집안 덕이야. 너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민정이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 집안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여보, 민정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도현이가 살짝 말렸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건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 혜린이도 왔어요. 39살인 혜린이는 항상 제 편에 서주는 고마운 딸이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언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요? 혜린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왠지 불만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체면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지위, 그 모든 것이 체면인 거죠. 도현이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체면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라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구나. 며느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내가 잘 이끌어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민정이의 그 조용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체면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요즘 들어 도현이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요. 출장이라며 자주 집을 비우고 집에 와도 늦은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처음에는 승진해서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도현이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법이야.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도현이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고. 그때의 기억이 슬며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싫었어요. 우리 도현이는 아버지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죠. 민정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저 자신을 달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심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죠.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도현아, 오늘도 늦었네. 제가 말하자 도현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전무가 되니까 더 바빠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도현이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아는 도현이의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향수 냄새, 늦은 귀가, 핸드폰을 예민하게 지키는 모습.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도현이는 다를 거야.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 집안의 체면이 무너질 테니까요. 민정이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웃는 일도 줄어들었죠.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고 의심스러워도 믿는 척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도현이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끝까지 모른 척했죠. 그래야 집안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생각하기 싫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민정이 아버지가 집에 오셨거든요. 60살이 넘은 분인데 평소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더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민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민정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벌써부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죠.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게 충고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말순 씨, 가족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민정이가 너무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서. 민정이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가정을 지켜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아버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민정이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민정이는 창백해졌죠. 도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망쳐놓은 사람이 무슨 충고야. 결국 터져나온 말이었어요. 민정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것도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놀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당신이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웃기지 마세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술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던져버렸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혜린이가 저를 부르며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겠었어요. 제발 우리 집안에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이 뭐라고. 민정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죠. 민정이는 울먹이면서 아버지를 따라 나갔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도현이가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심해? 남의 집안에 참견하는 게 더 심한 거야. 그런데 그때 혜린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언니, 이거 영상으로 찍혔어요. 혜린이의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영상으로 찍혔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안 모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저는 술잔까지 던지면서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제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요? 체면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체면을 더 깎아먹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이었죠. 사촌 언니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했어요. 말순아, 어제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전화 건 사촌 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정이 아버지한테 너무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그 양반도 딸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그렇게 화가 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 제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 온 전화는 시댁 큰형님이었어요. 말순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어제 일 얘기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더라. 큰형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저를 챙겨주시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형님,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화가 난다고 해서 술잔을 던질 일은 아니지 않아?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큰형님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말순 씨, 영상이 돌고 있던데 진짜예요? 영상이 돌고 있다고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영상 말씀이세요? 어제 술잔 던지면서 소리 지르는 거 말이에요. 누가 찍었나 봐요. 근데 좀 심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혜린이에게 전화했어요. 혜린아, 어제 영상 찍은 거 지웠지? 엄마, 그게 이미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어요. 지우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즈음 되니까 아예 나가기가 무서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볼까 봐서요. 평소에 체면을 중시한다고 했던 제가 술잔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알려졌으니까요. 내가 체면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체면을 깎아먹은 건 아닐까?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단정히 화장을 하고 나갔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민정이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어요. 어제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나간 뒤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런 민정이를 보면서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현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뒤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엄마, 회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일 말이에요. 도현이의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다니요.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엄마,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돼요? 도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체면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체면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정이를 더욱 몰아붙였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어서였던 것 같아요. 민정아, 내 아버지가 괜한 말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 민정이는 그저 내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정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리다니.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은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본 광경이었거든요. 도현이가 회사 여직원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분위기로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우리 도현이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틀림없이 도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여자는 젊고 예쁜 여직원 같아 보였죠.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도현이는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 여자도 도현이를 보며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배신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도현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화가 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체면이. 우리 가문의 체면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민정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정아, 어서 와. 저녁 준비해야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정이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도현아,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그냥 회의하고 일 처리했어요. 도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도현이가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민정이는 알고 있을까? 도현아, 요즘 회사 여직원들은 어때? 예쁜 애들 많아?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도현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그 순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로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도현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때도 저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었거든요. 체면 때문에요. 가문의 명예 때문이었죠. 이번에도 그래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어요. 알려지면 안 돼. 우리 집안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모른 척 하기로요. 민정이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침묵의 공모 관계가 된 것 같았죠.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한 달 후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요. 최정자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10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말순아, 정말 오랜만이네. 정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65살인 정자는 저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맑고 평온했죠. 정자야, 너도 많이 늙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너는 어쩐지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정자는 예전부터 사람을 잘 알아보는 친구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마음을 들여다보곤 했죠.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정자는 계속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말순아, 우리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거짓말하지 마. 뭔가 있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밖에서 정자와 함께 앉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손자 손녀들이랑 놀아주고 텃밭 가꾸고. 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평온한 삶이 부러웠거든요. 너는 좋겠다. 복잡한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말순아, 편한 삶이란 게 저절로 오는 건 아니야. 체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정자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는 달랐어요. 한눈에 제 상황을 알아차리는 거였죠. 체면이 뭐가 나빠?
사람은 체면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체면도 중요하지. 하지만 체면만 지키려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 정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가족이지. 진짜 가족 말이야.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진짜 가족이라니. 저는 가족을 위해서 체면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자는 다르게 보는 거였어요.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랑은 어떻고 아들은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어. 도현이는 승진도 했고 민정이도.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정말 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아, 내가 너한테 하나 말해줄게. 체면이라는 건 말이야,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거짓으로 쌓은 체면은 언젠가 무너져. 정자의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마치 제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무슨 거짓이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하지만 말순아, 너무 체면만 지키려다가 진실을 놓치면 결국 내가 무너진다. 그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정자가 뭘 알고 하는 말일까요? 혹시 도현이의 일을 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자야,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별 뜻 없어. 그냥 오랜 친구로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말순아, 너는 예전부터 체면을 너무 중시했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체면만 지키려다가 진실을 놓치면 내가 무너진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자의 말이 맞을까요? 제가 체면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체면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도현이의 불륜도 그랬어요.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는 게 체면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자의 말을 들으니까 뭔가 불안해졌어요.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요? 민정이를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민정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처럼 체면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은 정말 거짓으로 쌓인 체면으로 버티고 있는 거네요. 정자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체면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도현이는 회사에 가고 민정이는 대학에 갔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윤말순 씨 댁 맞나요? 저희는 주간신문사입니다. 기자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에 들린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댁 며느리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이라니요? 제가 민정이를 때린 적은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폭력을? 신체적 폭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언어적 폭력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댁 아드님의 불륜과 횡령 의혹도 있고요. 불륜과 횡령이라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죄송하지만 이미 기사가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어요.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 며느리 폭행 불륜 횡령 제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민정이에게 했던 말들, 술잔을 던진 영상, 도현이의 불륜 사진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도현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었죠. 이럴 수가.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민정이가 정말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였어요.
윤말순 씨,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이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문 밖을 보니까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이럴 수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현이에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도현아, 큰일 났어. 기사가 나왔어. 엄마, 저도 지금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현이의 목소리도 당황해 있었어요. 민정이가 정말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도현이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혜린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엄마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그리고 오빠가 바람 피우고 돈까지 빼돌렸다고. 집 밖에서는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갇힌 기분이었죠.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그때서야 정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체면만 지키려다가 진실을 놓치면 내가 무너진다. 정말로 무너진 거였어요. 거짓으로 쌓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였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기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카메라가 번쩍번쩍 터지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사는 세상인가 싶었어요. 민정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런 폭탄을 터뜨리고는 어디로 간 건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이렇게 나온 건 저 때문이구나. 제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도현이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말순 씨, 나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은 여전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척들로부터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사촌 언니도 챙겨주시던 큰형님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체면을 잃으니까 사람들도 떠나가더라고요. 혜린이만 가끔 와서 돌봐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혜린이를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딸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혜린이도 민정이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민정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요. 도현이는 집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기자들 때문에도 그렇고 검찰 조사 때문에도 그랬어요.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도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도현아,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완전히 쫓겨났고 다른 데서도 절 안 받아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저를 피했어요. 마치 저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아, 말순 씨.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금방 딴 데로 가버렸어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원 아가씨가 저를 알아보고는 어색해했어요. 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텔레비전에까지 나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늙고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체면만 지켰다.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곁에 없지?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쫓겨났고 며느리는 떠났고 친척들은 피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체면이라는 게 뭔지를요. 진짜 체면은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진짜 체면이라는 걸요.
민정이에게 잘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도현이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바로 잡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자의 말이 맞았어요. 체면만 지키려다가 진실을 놓쳤더니 결국 제가 무너진 거였어요. 거짓으로 쌓은 체면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말도 맞았고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체면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사람들의 존경도 잃고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흘리는 것 같았어요. 체면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가족의 마음, 사람들의 진짜 마음. 그걸 놓치고 체면만 쫓았던 제가 바보였어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